자, 세무사님 네. 긴장하시고 네.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려볼게요. 네. 네. 이런 질문은 제가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. 세무사를 그래도 세무사로서 활동을 한 지가 꽤 되셨는데 네. 이 질문은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이 세무사 왜 되셨어요? 왜 된 거야 대체?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전 세무사가 되기 전에 저 직업군인을 했었어요. 야, 직업군인? 네. 대위로 전역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군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원래 군인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조종사가 되고 싶어서 군 생활을 시작을 했던 건데 군에서 네. 헬기 조종사를 네. 했었거든요. 아시다시피. 야, 멋있다. 네. 멋있어. 그래서 헬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서 군 생활을 했는데 막상 군 생활을 해보니까 나는 비행을 하고 싶었던 거고 나는 헬기 조종을 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 그것보다는 내 업무의 비중은 조종이 아닌 행정 업무, 참모 업무 그런 업무들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이 달라서 군 생활을 접게 됐죠. 하늘을 날고 싶었는데 땅에만 있어서? 그렇죠. 근데 이제 전역을 결심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군 생활을 하기 전에 네.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이 경영학과였고 그중에서 뭐 세무나 회계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. 그러면 난 이쪽으로 일을 좀 해야겠다 네. 싶어서 이쪽 직업을 네. 준비를 하게 됐죠. 아, 그렇구나. 헬기 조종사였는데 세무사가 됐다. 네. 뭐 전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로 넘어오셨네요. 날개를 잃었죠 이제. 그 다음 질문을 좀 해볼게요. 방금 이제 경영학과 전공이셨고 뭐 세무회계 쪽에 관심이 많으셨다 했는데 보통 이 경영학과 분들은 진로 선택할 때 일반 취업을 하거나 이제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죠. 근데 그 자격증 중에 대부분이 이제 회계사 아니면 또 세무사 이렇게 하시는데 세무사님은 회계사 공부는 아예 생각을 안 하셨던 건가요? 그건 아니었고 원래 전역을 하면서 회계사가 돼야겠다고 준비를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아는 사람 군 생활을 할 때 네. 저랑 같이 근무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은 지금 회계사예요.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. 제가 전역할 때 당시 나이가 30살이었고 회계사로 활동을 하려고 하면 대형 회계법인에 입사를 네. 해야지만 되는 건데 물론 뭐 아니어도 되지만 네. 내가 뭐 좀 더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네. 대형 회계법인에 입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이제 학벌이라든지 나이도 좀 어려야 되고 얼굴도 보지 않나요? 그런 학생이죠. 이제 그런 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. 뭐 세무사는 회계사에 비해서 그런 제약 조건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사 준비는 포기를 하고 네. 세무사가 된 거죠. 세무사가 더 만만했다 뭐 이런 건가?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닌가? 그렇죠. 네, 웃기려고 해봤고요. 네. 잘 나가는 세무사님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네. 지금 만족하시죠? 그럼요. 만족하죠. 근데 이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아예 직업을 바꾸셔서 뭐 이제 주변에서 좀 만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는데 새롭게 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또 30이 넘은 나이에 뭐 어떠셨나요? 반대가 많았을 것 같은데. 네, 반대가 엄청 났죠. 물론 저희 가족들이 네. 반대를 했고 네.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도 사실 많이 반대를 했죠. 너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다 뭐 이런 건가? 뭐 그럴 수도 있죠. 네. 네. 보통은 이제 네. 그 동료들이 반대를 했던 거는 저희 같이 이제 조종사들은 전역을 하면 비행과 관련된 일들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뭐 조종을 하다가 갑자기 세무사가 된다고 하면 되게 생뚱맞잖아요. 뭐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네, 사실. 네.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반대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가족은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좀 안정적이잖아요. 굉장히 안정적이죠. 네.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. 네. 사실 실상은 또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왜 멀쩡한 직업 남들이 뭐 선망으로 생각하는 조종사라는 직업을 왜 그렇지. 그만두냐 네.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전역을 한 거죠. 뭐 결정적인 네, 계기가 네, 있었던 네. 거죠. 장교들은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. 계급 정년. 네, 그러니까 일정 계급에서 다음 계급으로 승진을 못하면 진급을 못하면 네. 내가 군 생활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소령에서 네. 중령 진급할 때 그러니까 소령 그 계급 정년 나이가 만 45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45세까지 내가 중령 진급을 못하면 네. 내가 군 생활을 더 하고 싶어도
더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45세라고 하면 네. 한창이지 한창 그때. 뭐 초등학교 있을 때 중고등학생, 뭐 대학생 예. 그런데 한창 돈 많이 들어가는데 네. 내가 그 나이에 나와가지고 네. 뭔가 새로운 걸 한다 그러면 사실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. 그래서 공부를 해보자. 네.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계속 좀 이어가 보면 지금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셨잖아요. 아무래도 주변에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뭐 이제 30대 뭐 그런 분들도 있고 하신데 상대적으로 공부를 빨리 시작한 건 아니죠. 그랬으면 좀 걱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솔직히 걱정은 없었어요. 예, 허세가 네 하늘을 아니, 찌르시네. 네. 근데 허세가 아니고 사실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 동차. 뭐 얻어 걸렸겠죠. 동차 네, 얻어 걸렸지. 네. 예. 뭐 그렇다고 합시다. 아무튼 저는 좀 남들보다 그래도 비교적 좀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을 했잖아요. 제가 합격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1년 7개월? 네, 1년 7개월. 네, 합격을 했는데 네. 저는 그냥 일반 학생 신분의 수험생들과 좀 달리 저는 군 생활을 마치고 나서 바로 공부를 시작을 했잖아요. 그래서 군 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 군대라는 조직 문화 자체가 네. 되게 귤도 엄격하고 통제도 많고 실치 남자만 있는데 실치. 그렇죠. 네. 그런 데서 근무를 하다가 음.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를 하니까 뭐 공부할 때 내가 나이 30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 뭐 저희 부모님 저한테 공부를 하냐 안 하냐 잔소리를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하려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군 생활을 했을 때 받았던 스트레스보다 네. 공부할 때는 거의 스트레스가 없었어요. 순간 그 질문이 생겼는데 네. 전역을 하고 나오셨잖아요. 이제 난 자유야. 네. 막 놀고 싶어. 그러지 않으셨어요? 그렇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놀러 와줄 사람이 없었나? 그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어. 그렇게 된 이유가 네. 사실 제가 나이 30에 전역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한창 놀 때지. 그, 그때. 그 나이에 제가 집에 손을 벌리면서 음. 나 공부할 테니까 돈 좀 대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제가 계속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 음. 월급 받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내가 그만뒀다고 해서 네. 뭐 돈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저는 이제 군생활하면서 제가 모아놨던 돈 네. 퇴직금 해가지고 네. 공부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꽤 됐다고 아는데. 꽤가 되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그게 네. 뭐 고시원비 나가지, 휴대폰비 나가지, 뭐 밥값 나가지, 책값 나가지, 네. 학원비 나가지. 그러니까 이게 뭐 안 쓴다고 해도 네. 통장 잔고가 떨어지는 게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. 나는 이 돈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합격을 해야 되니까 의지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지독하게 공부를 했다. 네. 공부만 했다. 네. 뭐 군인 정신 있잖아, 군인 정신. 곧 죽어도 군인이다. 네. 뭐 그런 건 아니고.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좀 해볼게요. 네. 세무사님이 이제 동차를 하셨잖아요. 네. 물론 얻어 걸리긴 했지만. 1년 7개월. 네,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모든 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동차의 꿈을 가지죠, 사실. 그렇죠. 본인도 네. 그랬잖아요.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네. 저는 놀면서 공부했기 때문에. 그래서 동차를 네. 자의에 의해서 안 하신 거구나. 자의에 의해서 안 했지. 네. 저는 시험 일주일 전에도 술 먹었습니다. 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사항이 있는데 네. 뭐 본인만의 뭐 필살 공부법, 뭐 노하우라는 게 있을까요? 네. 본인만의 독특한? 저는 네. 수업 듣는 것부터 좀 저는 남들랑 좀 달랐다고 생각해요. 듣지 않았나요, 수업을? 네? 그건 아니고 네. 저는 인강보다는 전 실강으로 수업을 들었거든요. 네.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강사가 앞에서 네. 설명을 할 때 판서를 하잖아요. 네. 판서를 하면 사실 그 설명을 듣는 것보다 음. 이 판서를 하는 게 되게 바빠요. 따라 적죠. 네. 저는 필기를 아예 안 했거든요. 어떻게 연필이 없으셨나요? 왜 그러죠? 필기를 안 하셨어요? 네. 그러니까 필기를 하면 그러니까 강사가 하는 말을 100%다 집중해서 저는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야. 저는 어차피 필기할 거는 요즘에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할 때 서브노트 나오지. 서브노트도 네. 있고 인강으로도 네. 저희가 볼 수 있게끔 네. 해주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강사가 하는 말 하나하나 토시까지 다 이해를 하려고. 오, 그런 거네요. 그러면 나는 이 수업 들으면서 모든 걸 다 이해하겠다.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필기하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. 이제 본인만의 비법이다. 네. 그리고 필기를 해야 될 부분은 나중에 인강으로 다시 보면서 네. 그 부분을 필기를 했던 거죠. 음. 그리고 네. 수업 시간에 저는 항상 녹음을 했었어요. 녹음을 해서 네. 제가 학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20분? 30분? 짧네.
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저는 이어폰을 끼고 네. 그걸 들었었거든요. 왜냐면 왜냐면- 걷는 시간에도 네. 응. 왜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응. 내가 자꾸 노출이 되고 네. 많이 들어야지만 또 음. 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음.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공부 시간을 음.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음.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대단하시네요. 역시 군인 정신이 대단하신데 평소에 잠은 어떻게 주무셨나요? 수면 시간은? 수면 시간은 뭐 네. 아침 뭐 4시에 일어나고 그러셨나요? 그렇진 않고요. 아침에 한 6시? 6시에 일어났고 군인이니까 이제 10시에 주무셔야죠. 9시에. 10시에 저 사진 나왔어요. 아침에 6시 정도 일어나서 네. 학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한 6시 한 40분에서 7시? 음. 왜냐면 수업 들을 때도 항상 그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제 자리가 있었어요. 꼭 민폐 끼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네. 그 자리를 사수를 하려고 그러면 네. 그 시간에 또 가져야 돼요. 이제 학원에 가서 아침에 이제 수업 9시에 시작하기 전까지 공부를 했었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. 네. 그리고 수업은 이제 오전에 뭐 네. 끝나는 경우도 있고 오후까지 다 마치고 나서 학원에서 또 자습한 다음에 학원에서 집에 가려고 나오는 시간은 한 10시에서 한 11시 사이? 일찍 나오셨네. 네. 그렇게 해서 네. 네. 봉차를 했다. 네. 뭐 그 정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력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공부하실 때 네. 난 이 과목이 정말 힘들더라 뭐 이랬던 게 있으셨나요? 1차 과목 중에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. 재정학 있죠. 네. 그러니까 재정학이라는 게 음. 이거는 미시경제, 거시경제에서 파생된 뭐 그런 과목으로 개념으로 봐야겠죠. 네. 네. 그런 과목인데 저는 이제 뭐 경제학 관련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없었다. 그렇죠. 어. 좀 그렇지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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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시경제학, 뭐 거시경제학 이런 네. 과목들을 선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음. 그게 없다 보니까 음. 사실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 음. 저는 좀 많이 그냥 외우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. 이해하기보다는 저는 좀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재정학만큼은 좀 암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나머지 과목들은 철저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네. 다만 재정학은 외우자 그냥. 네. 그러셨구나. 어차피 네. 뭐 1차 때만 보는 네. 과목이니까 예. 그럼 지금 다 기억 안 나시겠네요? 모르죠.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. 이게 1년 7개월 정도 걸리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슬럼프라는 게 한 번쯤은 찾아올 것 같은데 네. 누구든 한 번쯤 찾아오잖아요. 뭐 그런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찾아와도 그대로 뒀지만 네. 혹시 해결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네. 뭐 해결했던 경험 같은 게 있을까요? 사실 저는 딱히 슬럼프가 좀 없었어요. 로봇인가요? 네. 진짜 근데 제가 공부할 때 네. 제 별명이 로봇이었어요. 진짜로. 예, 생긴 것 좀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슬럼프가 없었던 게 저는 그 학원에서 네. 실강을 들으면 저는 종합반 네. 과정을 전 다 들었었거든요. 종합반 안 다니셨죠? 저는 다녔지만 출석을 잘 안 했습니다. 네. 네. 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네. 학원이 운영이 되는 거죠. 그럼요. 네. 예. 그러니까 갖다 바친 돈이 많으니까. 네. 종합반 이제 다니면 네.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보잖아요. 네. 저는 그 모의고사 보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. 그러니까 변태인가요? 그건 아니고 이제 종합반 시작하면 뭐 첫 번째 모의고사를 예를 들어 봤는데 내가 결과가 나오잖아요. 네. 벽에 붙이잖아요. 네. 그랬을 때 뭐 내가 처음에 30등이었다. 근데 뭐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뭐 20등이었다. 그러니까 올라가는 맛이 있다. 올라가는 그 맛, 그게 되게 그런 보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 뭐 1등하고 2등하고 그러면 학원에서 네. 뭐 상품 주잖아요. 뭐 큰 건 아니지만 뭐 그 노트 주고 노트 주자 그러는데, 노트. 예. 그거 받는 또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러셨구나. 그런 생각하면서 네. 좀 슬럼프 없이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. 저는 뭐 늘 위에 있어가지고 네. 네? 올라가는 거를 체감할 수가 없었죠. 네. 네. 늘 위에서 놀았으니까. 네. 그리고 제가 음. 슬럼프가 없었던 좀 또 다른 또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군생활 하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. 그렇게 보여요. 네. 군생활 하면서 다 늙은 거예요 이게. 그러니까 군생활 하면서 정말 뭐 힘든 훈련도 해봤고 네. 진짜 한여름에 땡볕에서 훈련도 받아봤고 음. 잠도 안 잡으면서 훈련도 해봤고 그런 걸 겪어보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인 거죠. 군생활에 비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? 힘들지가 않아서 그렇죠. 힘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슬럼프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슬럼프가 오려고 해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내가 예전에 군생활 할 때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했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슬럼프가 안 오게 하는 비법은 미리 고생을 좀 많이 해봐라 뭐 이런 건가요? 그래서 저는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께서 공부를 하기 전에 특히 뭐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알바를 좀 해서 뭔가 쓴물을 좀 겪어봐야 네. 좀 더 공부할 때 좀
좀 멘탈을 잡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알바 시간에 미리 공부를 해서 빨리 붙으면 되지 않을까? 근데 그런 고생을 안 겪으면 네. 뭔가 좀 공부하면서도 네, 많이 독하게 흔들릴 수 있다? 독하게 네. 많이 못하시던 것 같던데 많이들 본인처럼. 네, 저는 늘 놀았으니까 네. 그래서 늘 정리를 잠깐 하자면 좀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극한 상황이라든지 좀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던 게 세무사님은 슬럼프에 빠지지 않았던 그렇죠. 그런 정신무장이 비결이었다. 됐으니까 군인 정신. 역시 또 군인이군요. 네. 네.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생각나는 내용이 네. 있는데 네. 뭐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뭐 세무사 시험에 국한될 수도 있어요. 근데 공부를 수험생을 하시는 분들께 공부 네. 방법에 있어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린다고 하면 저는 공부를 하면서 복습을 되게 중요시했거든요. 그러니까 복습. 네, 오전에 강의가 있었으면 네. 그거를 그날 오후에 바로 복습을 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중급회계 수업을 들었다. 예. 뭐 중급회계 뭐 사채에 대해서 뭐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내가 그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꼭 풀어봤어요. 왜냐하면 네.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내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그 네.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으면 아는 거고 내가 수업을 들었지만 그 문제를 못 푸는 거면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있어요. 사실은 수업 듣고 바로 풀면 풀리는데 다음날 풀면 안 풀린 경우가 있어요. 네, 그래서 저는 네. 그 다음날 그날 당일 오후에 복습을 했고 음. 그리고 주말에는 네. 그 주에 배웠던 모든 전 과목에 대해서 네. 모든 범위에 대해서 전 복습을 한 번 더 했어요. 진짜 로봇이었구나. 네. 네. 그래서 주말까지 그렇게 복습을 했기 때문에 네.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안 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. 네, 잘 알겠어요. 네. 네, 오늘 제가 세무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봤죠. 그래서 세무사님이 공부했던 이야기, 또 왜 세무사가 되기로 했냐, 뭐 이런 얘기들을 해봤는데 우리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장민 세무사님이 어떤 사람이고 옛날에는 군인이셨구나 뭐 이런 내용도 TMI죠 알게 됐고 했는데 조금은 친근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세무사님이시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세무사님이시든 혹은 뭐 일반 뭐 시민들이시든 혹은 수험생이시든 한테 특히 수험생들이라고 하면 좀 그분들 마음에 와닿을 만한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멋있게. 네. 수험생분들이나 어떤 뭐 목표를 지금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자신을 믿었거든요. 우리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. 자신감이라는 단어에서 그 한자잖아요. 자가 뭐 스스로자, 그 신이 네. 믿을 신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쓸 수 있나요 뒤에서? 뒤에 쓸 수 있나요? 아유, 세무사예요, 세무사. 네. 네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. 네.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물론 뭐 저랑 친한 친구들, 저희 가족들은 저를 뭐 응원을 했겠죠. 근데 사실 그분들도 제가 100% 세무사가 될 거다, 합격을 할 거다 네. 확신은 못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저 스스로를 네. 저는 무조건 합격을 한다. 자신을 너무 네. 많이 사랑하시는구나. 예. 아니 이거는 자신을 사랑한다기보다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스스로가 네. 나에 대해서 믿음이 뭔가 있다. 확신이 없으면 네.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리고 그런 내가 스스로 내가 될까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마저 아깝고 그 시간에 차라리 그 공부를 시간에 해라. 네,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.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네. 꼭 자기 자신을 믿고 100% 할 수 있다는 네.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저도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저희 아직은 좀 부족하잖아요. 근데 저는 네. 지금 저희 하고 있는 저희 채널이 네. 정말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믿어도 되나요, 저는? 아 그럼요. 당연히 믿어야죠. 요새 장난 아니다. 예. 영상을 보고 계시는 네. 구독자분들께서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성장하는 모습들 네. 많이 좀 봐주시고 네.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인사하고 끝낼까요, 그러면? 네. 오늘은 네. 좀 제 얘기만 좀 했는데 세무사님도 저요? 네 세무사님 얘기도 좀 들어봐야죠. 저는 비밀이 많은 사람이라서 네. 그런 거 더 잘 됐네. 비밀 공개하면 또 조회수 많이 나올 거 아니야. 큰일 납니다. 예. 네. 그래서 네. 오늘은 제 얘기를 들어봤고 또 다음 시간에는 네. 우리 이세무사님이 네. 왜 세무사를 뭐 하게 됐는지 그리고 뭐 지금 저와 달리 네. 세무사님은 저는 개업한 세무사고 세무사님은 지금 금융권에서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세무사님이기 때문에 또 세무사님 또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러시죠. 네. 네,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세수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